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새 정부가 이제 그 출범을 임박했는데 네. 전국은 지금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여야 합의가 지금 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 오늘부터 본래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바로 앞두고 네.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한동훈 검사가 지금도 뭐 내정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검사잖아요. 이 검사가 이준석 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들 여야가 합의를 하고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선 그야말로 국회 차원의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검찰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당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출범하기도 전 정부가 국회 전체를 상대로 이렇게 일종의 한번 힘으로 해보자 이런 이제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협치를 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좀 스스로 오히려 국정을 꼬이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국민 여론 대다수가 미흡한 그런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야 각각의 그런 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서 대승적으로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길목에 서서 여야가 협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데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협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또 모습을 보이고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이준석 당대표와 한동훈 검사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그 법무장관 내정자가 검사가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서 국회를 한 방 날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 과정 내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게 뭐냐면 정치 교체였습니다. 야,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선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독재자다, 독주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출범하기도 전인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 왕 장관이 될 거라고 보이는 한동훈 검사와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여당이 될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총리 청문회와 장관 청문회를 바로 앞둔 이 막중한 시점에서 국회를 뭐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 아닌가 싶고 국민 무시에 국회 무시에 저는 협치 무시 이건 정말로 좀 최근에 들어서 거의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독주의 모습 아닌가 싶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민주당은 본래 검찰 개혁을 처음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쭉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검찰 개혁으로 전에 공수처를 떼냈고 한데 이게 이제 2차 검찰 개혁이라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갖다가 붙이려 하자 이제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거잖아요. 네네. 자기 외국 방문도 취소하고 이렇게 했는 건데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좀 너무 쉽게 그 중재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왜 저렇게 받아들였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버티면은 172석으로서 민주당이 그 입법 독재한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건데 전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그랜저 검사다, 룸사롱 검사다,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이 안 되는 99만 얼마니까 이거는 기소감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 술자리도 봐주고 뭐 이런 이제 검찰의 노골적인 제19 감사기와 그리고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왔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됨으로써 선진국형 그런 형사사법 체계를 가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거는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선진국형 사법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인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설사 단독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래도 한 5, 60% 이상이 동의가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만약에 사회를 볼 조건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듯이 뻔히 쳐다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안이었습니다. 저희 당내 의총하는데도 시끄러웠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 반이라고 하는 시한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고 한국형 FBI라고 하는 대안적인 수사청을 만들 때까지 이제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독 처리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시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서는 굉장히 저는 속으로는 약간 좀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한동훈 검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 한 통으로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저는 그 모습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모종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준석 대표의 전화라는 그 딱 하나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의 협치 구조, 헌정 구조에 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징, 정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들끼리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통하고 자기들끼리 국정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금방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해서 엎었다면 한동훈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친다면은 한동훈 못지않게 윤핵관으로 유명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 이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교감 없이 이랬을까요? 보고를 했다고 언론에 난 걸 봤는데요. 제가 여당의 뭐 당대표 정무실장도 해보고 제가 청와대 근무를 했죠. 4년간 해봤던 경험으로 보자면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가요? 반드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겠지요. 특히나 이 검찰 정상화 법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손바닥 보듯이 내용도 정확히 알고 그렇죠. 또 본인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2주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총리 청문회부터 해서 이 연달아 있는 청문회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국정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될 권성동 대표와 여당 전체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서 의결을 해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협의가 윤 당선인과
그 권성도 대표간이 이 완전히 잊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미스테리한 게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굉장히 아니,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네. 그 본인이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총장을 그만두고 또 정치권 대선까지 해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 협의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그 자체가 금방 이야기한 전국 운영으로 봐서는 협치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자기 소신하고는 조금 달랐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예. 검찰에다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주고 그렇죠. 예. 공수처를 폐지하고 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도 폐지해서 검찰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수사 체계의 정비 과정이라는 게 결국 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17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력이 없이는 법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든 아니면 검찰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든 이거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서 민주당과 협치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 소위 뭐 검수완박이라고 부르십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 수기 분리라고 부르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 자신들이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협치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생각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국회의장 중재하에서 타협이 된 것인데요. 이걸 이렇게 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걷어차면은 도대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뭐 저도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원내대표님 국회의장한테 재협의를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권성동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본인이 거의 불러주다시피 한 안이다. 그래서 거의 본인이 불러준 대로 쓴 안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이번에 중재안을 만들거나 중재안이 국민의힘의 생각과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닌가 싶고 결국 저는 독재 시절에나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혹은 대통령의 최측근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국회에서 합의를 뒤집고 여야 간의 합의를 뒤집고 그렇게 해왔던 장면인데요. 이게 굉장히 기시감이 들고요. 이게 거의 어디 진짜 우리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저 G10에 가까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야 이제 정말 정치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 이런 우려스럽네요. 자, 민주당 지금 법사위원이신데 지금 간담회가 곧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 중에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수기 분리,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로드맵을 주도했던 의원님들은 뭐 물론이고 굉장히 중도적이거나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많지만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님들이 오히려 입장이 훨씬 더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합리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벼랑 끝으로 이렇게 내몰면은 도대체 국회에서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오히려 힘과 힘으로 그냥 무조건 해보자는 거냐. 그럼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다수당인 우리는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앞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 대화는 어디 갔고 타협은 어디 가고 정치라는 게 본령이 도대체 그럼 주먹과 주먹으로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아주 격앙된 반응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좀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좀 국회의장과 함께 좀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국회의장께서도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면담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미국 일정을 취소하시고 국내에 남아서 국회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이 임기 내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맡은 국가적인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국회의장의 권위, 이거 국민적 권위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참 제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님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사실 그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우리 저 당내에서도 예전에 왜 언론중재법 할 때 한번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당 출신이시냐. 그러니까, 또 뭐 우리 국회의원 중에 또 몇 분하고 이렇게 약간 실랭이도 의장님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본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참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려고 무던히 그러니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당파를 초월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가끔은 저도 서운하고 아유 의장님이 좀 고향을 좀 생각하시지, 나중에 퇴임하시고 어쩌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국회의장직을 또 생각해 보면 의회가 대화 타협의 본산인데 뭐 그런 의장님의 충정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님으로서도 저는 이번 사태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싶네요. 민주당은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유리한 환경, 어쨌든 그 전보다는 좋은 환경, 합의되기 전보다는, 예를 들면은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자기 중재안을 받아들인 정당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요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당이 중재법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네네. 반대했다가.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등이 환영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군이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반대하다가 이제는 상당한 이 지지 세력들이 다시 흔히 말하는 개혁 진영들의 힘을 다시 보탤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 그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뭐 지금 이렇게 이 중재안으로 고 하더라도 아무 국힘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수습하지 못하면 결국 국회의 시계는 멈출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국회의 시간을 그렇게 마냥 이제 발목 잡기 하던 버릇으로 넘길 수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중으로 권성동 대표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